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 TV 김원섭입니다. 여러분들 대회전 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치시나요? 대회전도 종류는 많아요. 비껴치기, 뒤돌리기, 앞돌리기 대회전 종류가 많죠. 하지만 기준점이 없으면 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데 이렇게 모아놨어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들을 가지고 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셔도 대회전 아마 잘들 치실 겁니다. 영상이 좀 길겠지만 이걸 잘 끝까지 보셔야 대회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일득점을 하고 봅시다. 기준 하나를 이제부터 잡을 겁니다. 코너로 가는 기준, 길게 가는 기준, 짧게 가는 기준들을 잡을 건데 이 기준이 시스템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원쿠션 지점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 뒤돌려치기 대회전이 분명히 쉬워집니다.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제일 먼저 코너 쪽에 있는 이적구를 맞히는 기준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적구가 장쿠션에서 떨어진 칸수를 확인합니다. 지금은 2칸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2칸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부터 2배수만큼을 앞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4칸 갔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1대2 비율의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거기 꼭지점이 원쿠션 지점이다 생각하고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활발하게만 쳐주면 내공은 돌아서 코너 쪽으로 가게 돼요. 이 1대2 삼각형 먼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내공은 이렇게 돌아서 무조건 코너로 가게 돼 있어요. 득점에 성공. 자, 이런 배치가 와도 무조건 얇게 세게 뭐 회전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쿠션 지점 어느 정도 설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일적구가 장쿠션에서 한 칸 떨어졌습니다. 1대2 비율이라면 여기서 2칸이 가야 되겠죠. 요쪽 부근이 원쿠션 지점으로 설정을 해놓고 활발하게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점은 회전을 다 주지만 약간 위쪽 당점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낮은 당점으로 쳐버리게 되면 쿠션이 맞고 내공 요렇게 말리는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단 3팁보다는 한 반팁 정도 올라간 당점이 더 좋아요.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내공은 돌아서 코너로 감을 알 수가 있죠. 잘 가고 있죠. 이렇게 득점을 하는 겁니다. 성공. 자, 이제는 원쿠션 지점 확인하는 게 정말 쉬워졌죠. 이제 눈 감고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눈 뜨고 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일적구가 지금은 쿠션에서 2칸 떨어져 있으니까 4칸이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4칸 올라가니까 저쪽에서 두 번째 포인트 지점이 원쿠션 지점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영락 없이 내공은 돌아서 코너 쪽으로 가게 돼요. 잘 가죠? 득점에 성공! 자, 이런 배치도 이제 원쿠션 지점 설계가 좀 빨리 되겠죠. 일적구가 지금 반 칸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배수인 요만큼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1대2 삼각형을 빠르게 만들면 돼요. 여기가 원쿠션 지점인데 지금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원쿠션으로 엄청 빠르게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활발하게 치면 첫 번째로 분리각이 커져서 거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각은 제대로 맞았지만 원쿠션에서 반발이 너무 세게 먹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얇게 쳐서 가기 때문에 내공의 힘은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쳐주는 게 좋아요. 쿠션에 가까우면 내가 스트로크를 좀 부드럽게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내공은 원활한 각도를 만들면서 코너로 가게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을 하는 겁니다. 성공! 자,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원쿠션 지점은 다 다릅니다. 이것도 설계해 볼게요. 지금 일적구는 한 칸 반이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1대2의 삼각형을 만들려면 3칸이 올라가야 되죠. 여기가 원쿠션 지점입니다. 저기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활발하게 쳐도 되겠죠. 이번에는 쳐볼게요.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이런 배치도 마냥 감각적으로 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원쿠션 좀 설정하고 내가 스트로크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좀 느낌을 가지고 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일적구가 반 칸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한 칸 위에 여기가 원쿠션 지점이에요. 매우 가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스트로크를 좀 부드럽게 놔줄 필요가 있죠.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내공은 잘 돌고 코너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구가 쿠션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3칸 떨어졌네요. 1대2 삼각형을 만들려면 6칸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6칸 올라가면 장쿠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코너 가봤자 4칸밖에 못 가요. 그럼 코너를 보내도 내공이 짧아질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보냈습니다. 보내면 내공이 짧게 가버리죠. 이렇게 짧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대로 칠 수 없는 경우에 살짝 모자르게 짧게 가죠. 이럴 때는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두께는 절반 정도로 가져갈 거예요. 오히려 더 두께를 쓰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높은 당점에서 회전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당점을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활발하게 치게 되면 일단 분리각은 좀 커지겠죠. 분리각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내공의 전진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회전도 많이 머금고 전진력이 생기면 내공이 이렇게 코너로 향할 때 휘게 돼요. 약간 입사각이 변질이 되면서 그만큼 내공을 살짝 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살짝 더 길게 가죠. 이렇게 맞춰내는 겁니다. 득점에 성공. 자, 이제 코너로 가는 기준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죠? 그럼 더 길게 가는 기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적구의 위치가 코너가 아닌 한 칸 정도 길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는 아까 만든 삼각형 비율을 2배만큼 만들어주는 거예요. 1대2 삼각형이 아니라 1대4의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적구가 한 칸 떨어졌죠. 4칸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4칸. 4칸 올라가면 지금 꼭지점이 장쿠션 원포인트가 되죠. 그쪽으로 원쿠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쳐줘야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내공은 길게 돌면서 한 칸 길게 도착함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득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뒤돌려치기 대회전 짧게는 각도 형성이 어렵죠. 길게 해결해야 됩니다. 1대4의 삼각형으로 원쿠션 지점 찾으면 돼요. 일적구가 지금 반칸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칸이 올라가야 되죠. 여기가 원쿠션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원쿠션 지점이 되게 가깝네요. 이런 때는 아까 어떻게 치라 그랬죠? 부드럽게 쳐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거기를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쉽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길게 한번 쳐볼게요. 일적구가 지금 한 칸 떨어졌으니까 4칸이 올라가면 지금 코너가 원쿠션 지점입니다. 근데 보니까 코너를 향하려면 두께를 아주 얇게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께에 아주 집중하고 코너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한 칸 길게 있는 이적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코너에 있는 공과 코너보다 한 칸 길게 있는 공은 이제 자신 있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럼 짧게 있는 공도 응용을 할 건데 간단해요. 자, 이 배치를 보시면 지금 뒤돌려치기 대회전 길게는 어렵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4 비율의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짧게 쳐야 되는데 짧게 칠 때는 1대1.5 비율의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해요. 먼저 1대1 비율 삼각형을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만듭니다. 지금 2칸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2칸 떨어지면 1대1이죠. 그리고 1대2 비율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2칸 떨어졌으니까 4칸이 떨어지면 코너가 1대2 비율입니다. 그러면 1대1 비율과 1대2 비율의 중간이 1대1.5가 되는 거예요. 뭔가 1.5를 뭐 곱하고 뭐 이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찾으시면 돼요. 지금 높은 당점을 썼다가 잘못 분리돼서 조금 전진하는 힘이 생기면 좀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단 3팁을 이용해서 간결하게 내공의 변질 없이 딱 분리시켜주는 게 짧아지는 데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만 딱 분리만 시켜주면 내공은 짧아집니다.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지금 일적구가 한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대1 비율 삼각형은 여기고 1대2는 여기가 되겠죠. 이 중간 쪽으로 날아가주면 짧게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쿠션 지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으니까 뭔가 득점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쳐주면 내공은 짧게 돌죠.
이적구를 향해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득점을 하는 겁니다. 성공! 자, 지금과 같이 일적구가 포인트에 이렇게 안 걸려 있으면은 1.5 비율을 찾는 게 좀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1 비율과 1대2 비율을 찾아서 중간을 찾는 게 손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칸 반 떨어졌죠. 그러면 2칸 반 지점 여기가 1대1, 5칸이 1대2. 요 두 개의 중간을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대충 보시면 돼요. 요 근처가 되겠네요. 거기를 보내주면 내공은 돌아서 이적구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보내주면 내공은 잘 돌죠. 이렇게 이적구를 향해 가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공! 비껴치기 대회전을 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요인이 어디로 보내야지, 어떤 회전을 줘야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이상을 타고 가기 때문에 처음이 잘못되면 끝은 아주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 잘 시청해 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적구는 당연히 코너로 가는 기준부터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코너 쪽에다가 확률 좋게 놓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일적구는 이쪽 단쿠션에서 두 번째 포인트 이상 위쪽에 위치될 때 사용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공은 일적구와 코너와 내공 이렇게 일자로 있죠. 일자에서 내공 이쪽 오른쪽으로 빠져 있을 때 보통 비껴치기 대회전을 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옆돌리기를 치겠죠. 그러니까 옆돌리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런 입사 각도면 비껴치기 대회전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배치를 공략할 때 우리는 숫자 4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4를 쉽게 암기하냐? 비껴치기 대회전은 보통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이 타고 코너 쪽으로 가게 되죠. 4쿠션이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4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 4를 이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숫자 4의 의미가 뭘까요? 이 숫자 4는 기울기 플러스 당점을 4로 맞추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4로 맞춰서 내공을 보내게 되면 내공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코너 쪽으로 잘 가요. 시스템처럼 뭐 정확하게는 안 가겠지만 코너 쪽에 확률 좋은 이적구를 맞히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빈 쿠션을 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공은 코너 쪽에 있어요. 3 기울기를 한번 쳐볼게요. 3 기울기는 어떻게 재죠? 반대편 원포인트를 겨냥하는 선을 이렇게 긋고 삼각형을 그리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기울기가 3이 되죠. 3 기울기에서 4를 맞춰줘야 되면 회전이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원팁이 들어가면 됩니다. 상단 원팁에 3 기울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내공이 이렇게 돌아서 코너 쪽으로 잘 가죠. 자, 이번엔 두 칸 기울기를 한번 보내볼게요. 두 칸 기울기는 지금도 코너에서 출발하니까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를 겨냥하고 삼각형을 그으면 한 칸, 두 칸이니까 두 칸 기울기죠. 두 칸 기울기인데 숫자 4를 맞추려면 회전 당점이 상단 2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공이 잘 돌아서 코너 쪽으로 확률 좋게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한 칸 기울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공은 단쿠션 원포인트 쪽에서 출발하니까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면 이렇게 삼각형 그었을 때 한 칸 기울기죠. 그럼 회전이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이젠 3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공은 돌아서 조금 길게 갔지만 코너 쪽으로 가게 돼요. 자, 지금 배치에서 두 칸 기울기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 원포인트를 쳐야 되겠죠. 숫자 4를 맞춰야 되니까 회전은 2팁입니다. 자, 이렇게 코너 쪽으로 잘 가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한 칸 기울기를 만들고 3팁 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형태로 내공은 코너로 계속 잘 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기준 라인을 딱 정하고 당점을 고정한 채로 저기 보내야지 하면서 대회전을 치곤 하는데 그것보다는 숫자 4를 가지고 응용해 가면서 치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배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배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숫자 4를 가지고 실전에서 응용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일적구를 맞추고 가장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원쿠션 지점을 대충이라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포인트 안쪽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얇은 두께가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근처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이 내공을 꺾어놔야 됩니다.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근처는 저기 원포인트 근처쯤이 되겠죠. 그렇다면 점과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 찾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저쪽 원포인트와 공에 이렇게 중심부를 지나게 되겠지만 여기 단쿠션 원포인트를 기울기를 먼저 이렇게 대충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2칸 정도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선을 공에 맞는 면까지 이렇게 쉽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평행이동 시킬 때 너무 타이트하게 공의 옆에서 하지 말고 공 크기가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이렇게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쿠션 지점이 한 12, 13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12, 13포인트를 정말 쉽게 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12, 13포인트를 이제 갔을 때 기울기가 2칸이니까 우리가 회전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2팁을 주면 됩니다.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원쿠션 지점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치시면 돼요. 자, 쳐볼게요. 이렇게 거기를 보내주면 내공은 돌아서 코너 방향으로 잘 가게 되죠. 이렇게 득점하는 겁니다. 아이고, 포지션도 좋네요. 자, 이렇게 기울기와 당점의 합을 4로 맞추는 방법이 왜 좋냐 하면 배치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런 때 좋습니다. 자, 배치가 요만큼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미세하게 바뀐 것 같죠? 하지만 아까는 한 13포인트 정도가 편한 원쿠션 지점이었지만 지금은 딱 봐도 한 17, 18포인트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원쿠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17, 18포인트가 몇 기울기인지 이제 아셔야 되겠죠? 기울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공 옆에서 널널하게 17, 18포인트를 겨냥하는 이런 라인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었더니 뭔가 기울기 판단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까운 점까지 이렇게 살짝만 평행 이동을 하면 한 칸 기울기 정도의 입사 각도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칸 기울기로 가기 때문에 회전은 4를 맞춰줘야 되니까 3팁을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제가 이번엔 3팁 회전으로 바꾸고 편안하게 17, 18포인트 근처로 보낼게요. 이렇게 보냈더니 내공이 잘 돌아서 코너 쪽으로 잘 가게 되죠. 이렇게 득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배치를 바꿔놓을 거예요. 내공을 이런 형태로 바꿀게요. 자, 지금 봤더니 이젠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원쿠션 지점이 원포인트도 힘들어 보입니다. 원포인트 안쪽이 더 편해 보여요. 지금 봐서는 한 7포인트 정도 보내는 게 가장 편안해 보입니다. 그럼 7포인트를 향해서 공 옆에서 널널하게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봤더니 지금 조금 헷갈리죠? 점까지 다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3칸 기울기네요. 3칸 기울기란 말은 4를 맞춰줘야 되니까 원팁 회전으로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팁 회전만 집중해서 잘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내공은 잘 돌아서 편안하게 코너 쪽으로 잘 가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배치도 숫자 4를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내가 가장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원쿠션 지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딱 봐도 원포인트 정도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원포인트를 향하는 기울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공에 맞는 면에서 좀 넉넉하게 원포인트를 향하는 라인을 긋고 확인했더니 한 칸 기울기네요. 그러면 회전은 3팁 회전이 필요합니다. 쳐볼게요. 그러면 내공은 코너 쪽으로 잘 가죠.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옆 돌리기를 치기에는 일적구 두께가 한정적입니다. 키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껴치기 대회전을 칠 건데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원쿠션 지점 지금 원포인트가 됩니다. 원포인트를 하는 입사각을 봤을 때 3칸 기울기네요. 그러면 원팁 회전만 줘야 됩니다. 회전을 많이 주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쳐놓으면 코너 쪽으로 아주 잘 갑니다. 이렇게 4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만 맞추면 비껴치기 대회전 코너로 보내는 건 이제 정말 쉬워요. 근데 이것까지 보시면 이게 정말 강력한 기준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쳤던 오늘의 배치인데 아까는 한 12, 13포인트가 가장 편해 보이는 원쿠션 지점이었고 기울기가 2칸이었어요. 그래서 투팁 회전으로 편안하게 코너로 보냈었죠. 하지만 이적구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적구가 이렇게 한 칸 정도 위로 올라가고 확률 좋게 위치돼 있어요. 길게 치면 아주 확률이 좋겠죠. 이런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코너로 갔던 기준 그대로 치되 회전을 투팁에서 원팁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다면 편한 원쿠션 지점이었던 한 12, 13 정도를 원팁으로 치면 이게 길게 득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원팁으로 쳐놨더니 내공이 길게 가죠. 이렇게 확률 좋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다시 치되 회전만 3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원쿠션에서 회전이 먹으면서 각도가 꺾이면서 내공이 짧아질 겁니다. 보세요. 내공이 짧아지죠, 이번엔. 이렇게 짧게도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도 설계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원쿠션 지점은 지금 한 2번째 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그렇다면 기울기 측정을 이렇게 해보면 한 칸 정도 기울기입니다. 한 칸 기울기에서 3팁 회전을 주면 코너 쪽으로 갔었죠. 근데 지금 좀 길게 가야 돼요. 회전 하나만 빼주면 됩니다. 투팁 회전으로 편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내공은 길어지죠. 길어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짧게 직접 한번 쳐보겠습니다.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원쿠션 지점이 지금 2번째 포인트 정도 되죠. 기울기를 봤을 때 2칸 기울기예요. 2칸 기울기에 살을 맞춰서 2팁이면 코너입니다. 근데 짧게 가야 되니까 오히려 회전을 늘려줘야 돼요. 3팁으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공이 짧게 가면서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원쿠션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 원쿠션 지점을 찾는 방법은 내공의 출발에서 절반을 찾아서 그 원쿠션을 찾는 거예요. 이때 장점은 12시 무회전을 사용하시고 스트로크는 편안한 팔로우 샷을 하는데 대회전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는 필요합니다. 자, 상단캠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출발의 절반을 찾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라인이면 이렇게 반포인트를 겨냥해서 치면 돌아서 코너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원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라인이 되겠죠. 세 번째 포인트면 원포인트 반이 되겠고 네 번째 포인트면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포인트는 2포인트 반이 되겠죠. 여섯 포인트는 당연히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 라인으로 12시 무회전을 주고 보낸다면 대회전이 돌아서 코너 쪽으로 확률 좋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배치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의 오른쪽 면을 칠 거기 때문에 라인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하는 그 절반을 향하는 이런 라인으로 12시 무회전을 주고 친다면 코너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원쿠션이 가깝기 때문에 사구 치는 느낌으로 치면 되겠죠. 무회전을 주고 저 원쿠션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낸다면 코너 쪽으로 이렇게 확률 좋게 가고 있죠. 득점에 성공! 자, 이제 빈 쿠션으로 기준선들을 하나씩 쳐보면서 코너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들어가는 입사 각도에 따라서 코너보다 조금 짧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는 있지만 거의 코너 근처로 가니까 한 번씩 쳐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입니다. 두 칸에서 출발해서 한 칸을 겨냥하는 라인입니다. 치면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가죠. 자, 이번엔 세 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한 칸 반 라인이 되겠죠. 코너 쪽으로 확률 좋게 가죠. 자, 이번엔 네 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단 쿠션 두 칸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너로 가죠.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칸에서 출발합니다. 두 칸 반 지점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 비슷하게 코너로 다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칸까지 왔어요. 그러면 3칸을 향해 쳐야 되겠죠. 자, 신기하게 전부 다 코너로 갑니다. 자, 이제 7칸까지 왔어요. 그러면 3칸 반 지점을 쳐야 되는데 3칸 반 지점은 지금 공이 걸리죠. 이럴 때는 한 칸 뒤를 2칸 반 지점을 쳐서 회전을 원팁 정도 추가하면 비슷한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칸 반 지점에 원팁으로 칠게요. 자, 라인이 비슷하게 형성되죠. 자, 이번에 8번째 칸입니다. 하지만 코너를 칠 수는 없죠. 공에 걸리니까. 그래서 한 칸 뒤로 3번째 포인트를 보고 치는 거예요. 그럼 원팁 정도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슷한 형태로 코너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 이런 기준만 알고 있으면 앞돌리기 대회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출발 지점의 절반의 라인을 확인하고 원쿠션 지점을 정한 다음에 그 원쿠션만 보낼 수 있다면, 자, 이제 앞돌리기 대회전 다 맞아 있는 거예요. 배치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이제 코너로 가는 기준 라인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공에서 바로 찾기 어려운 분들은 포인트들을 이용하면 돼요. 자, 먼저 2칸에서 1칸 가는 이런 라인이 있죠. 그리고 3칸에서 1칸 반 가는 라인. 지금 공의 옆면이 그 라인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구 치는 느낌으로 거기를 딱 보낸다고 생각해서 12시 무회전으로 치면 됩니다. 거기를 딱 보내면 코너 쪽으로 확률 좋게 가고 있죠. 득점에 성공! 이 배치도 원쿠션 지점 한번 찾아볼게요. 2칸에 1칸. 먼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찾았더니 공의 옆면이 그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원쿠션 지점이 이 원포인트 지점이 되겠죠. 거기를 딱 보내면 코너 쪽으로 확률 좋게 가고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 근처에 있는 포인트들을 이용해요. 4칸에서 2칸. 이 라인은 아니네요. 5칸에서 2칸 반. 이 라인을 그었더니 공의 옆면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2칸 반 지점을 원쿠션 지점으로 설정을 하고 무회전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간단하고 쉽죠? 자, 이번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운 쪽에서 찾아볼게요. 6칸에서 3칸을 바라보는 라인을 봤을 때 공의 옆면이 딱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원쿠션 지점이 저기 3칸 지점이 되겠죠. 그럼 무회전을 주고 거기로 보낸다면 코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코너로 잘 가고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기준 라인을 확인해야 되겠죠. 6칸에서 출발하면 3칸. 이 라인은 아니네요. 자, 7칸에서 출발하면 3칸 반 지점입니다. 이 라인에 지금 1적구가 걸려 있어요. 하지만 3칸 반 지점에 무회전으로 보내고 2적구가 코너에 있는데 너무 예민하겠죠.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팁을 추가해서 한 칸 뒤로, 그러니까 3칸 반 지점이 원쿠션이 아닌 2칸 반 지점을 원쿠션으로 설정해서 원팁을 추가해서 쳐보겠습니다. 2칸 반을 보고 원팁을 추가해서 이렇게 친다면 코너 쪽으로 잘 가죠. 득점에 성공! 자, 코너로 가는 기준 라인을 이용해서 앞돌리치기 대회전 확률 좋게 득점하는 영상들 잘 보셨죠? 자, 이제는 이적구 위치를 좀 바꾸면서 자,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배치를 보시면 이적구가 코너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정도 짧게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코너로 가는 무회전 우리 기준 라인을 먼저 확인하고, 자, 2번째 칸에서 첫 번째 칸을 향하는 이런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에서 회전을 원팁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한 칸 정도는 짧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쿠션 지점은 지금 원포인트가 되겠죠. 거기에 원팁을 추가해서 치는 겁니다. 그러면 득점에 성공! 한 칸 정도 짧게 가죠. 자, 이 배치도 이적구가 지금 코너에서 한 칸 정도 짧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회전으로 코너로 가는 라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공 근처에서 확인하면 4번째 칸에서 2칸,
이 라인이 공의 옆면을 지나가네요. 그러면 원쿠션 지점을 2포인트로 정하고 원팁을 추가해서 자신있게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칸 짧게 가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마지막 응용 배치입니다. 이적구는 코너가 아닌 지금 한 칸 정도 짧게 있는 상황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코너로 가는 무회전 기준 라인을 찾아야 되겠죠. 자, 공 옆으로 라인들을 그어 보겠습니다. 6칸에서 3칸, 7칸에서 3칸 반. 이런 기준 라인이 지금 무회전 라인이 되겠네요. 하지만 3칸 반 지점을 치는 거는 아까 공에 걸리고 예민할 수 있어서 한 칸 뒤로 원팁을 추가해서 2칸 반 지점을 치면 코너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적구가 한 칸 짧게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원팁을 더 추가해서 2팁을 추가하면 짧게 와서 득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길게도 공략이 가능해요. 길게 공략하는 방법은 3칸 반 지점이 무회전 기준이죠. 여기서 무회전으로 반 칸 덜 보내면 길게 이쪽 원포인트 근처로 와서 공략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자, 먼저 짧게 공략해 보겠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반칸 뒤로 무회전으로 공략해서 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길게 가죠?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득점에 성공! 자, 오늘 공부해볼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일적구 노란공으로 옆 돌리기 대회전을 치겠죠. 한 절반 정도의 회전 다 주고 치면 각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키스가 나버려서 득점이 실패가 되죠. 자, 그리고 이런 배치 또한 여러분들 그냥 회전 다 주고 옆 돌리기 대전 치겠죠. 약간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절반보다 두께는 살짝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신기하게 이것도 키스가 났습니다. 자, 이런 배치도 대회전을 시도하겠죠. 하지만 이 배치도 뭔가가 함정이 숨어 있어요. 아이고, 이것도 키스네요. 자, 방금과 같은 배치 여러분들도 그냥 시원하게 회전 주고 치다가 키스를 많이 냈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치면 키스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키스가 나는지 아세요? 그걸 만약에 안다면 치기 전에 이거 키스 나겠구나, 그러면 뭔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다른 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옆 돌리기 대전에서 어떤 때 키스가 나며 그 키스가 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쳤던 배치랑 비슷하게 다시 세워놨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키스가 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적구가 코너에 있기 때문이에요. 코너로 내공을 보내려는 궤적에서 키스가 잘 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적구가 코너에 안 있고 이렇게 한 칸 정도 짧아졌어요. 그러면 딱 봐도 회전 많이 주고 이적구를 이제는 좀 얇게 쳐도 되죠. 얇게 친다면 키스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 버리죠. 그리고 각도 맞추기도 쉬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스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적구가 코너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내공을 좀 길게 만들어야 되겠죠. 감각적으로 두께를 조금 더 써야 되는구나, 좀 시원하게 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시면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보세요. 여기서 키스가 나버리죠. 그럼 이제 이적구가 코너 쪽에 있으면 키스가 잘 나는 조건임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일적구와 내공을 관통하는 선을 한번 쫙 그어 보겠습니다. 쫙 그었죠. 그럼 이 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기울기가 한 칸, 2칸 기울기로 서 있죠. 기울기가 2칸이고 그 선이 두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또 키스가 잘 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냥 내공을 코너 쪽으로 분리시켜서 길게 만들어야지 하고선 절반 두께 그냥 회전 다 주고 뭐 2팁이나 3팁이나 다 주고 그냥 치게 되면 요쪽 근처에서 키스가 잘 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라보고 2칸 기울기예요.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키스가 나버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투 포인트를 바라보고 두 칸 기울기가 딱 성립이 돼야 무조건 키스냐? 그건 아닙니다. 그 라인 근처에 있어도 키스날 여지는 있어요. 좀 공을 살짝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두 칸 기울기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두 칸 기울기에 가깝죠. 그럼 키스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치면 납니다. 보세요. 이렇게 키스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투 포인트를 바라보는 두 칸 기울기 상황에서 공을 안쪽으로 조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면 지금 관통하는 기울기가 두 칸이 조금 안 돼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근접한 상황이죠.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제 손은 빠졌지만 저쪽에서 키스가 나버리죠. 어찌됐건 키스예요.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도 이적구는 코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적구를 바라보는 기울기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관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 기울기가 한 칸 기울기네요. 바라보는 포인트와 기울기가 같습니다. 아까 두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두 칸 기울기일 때랑 상황이 엇비슷하죠. 이런 때 키스가 잘 나요. 보세요. 올라오면서 바로 키스가 나버렸습니다. 자, 뭔가 일관성이 있죠? 지금 배치도 보세요. 일적구를 관통하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지금 그 끝이 세 번째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 그 기울기를 측정했더니 세 칸 기울기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세 칸 기울기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두 번의 시타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 키스가 잘 나요. 땅! 요렇게 키스가 납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일적구를 관통시켜 봤더니 네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 선의 기울기가 네 칸의 기울기입니다. 바라보는 포인트와 기울기가 지금 같을 때 키스가 잘 나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너로 보내기 위해서는 두께를 조금은 얇게 쳐야 되죠. 자, 보세요. 키스를 피하기가 힘들어 보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때 키스가 잘 나는지 이제 아셨죠? 이적구가 일단 코너 쪽에 있고 코너로 보내려고 하는데 일적구가 위치된 데랑 내공의 기울기가 똑같을 때는 내공이 가는 궤적과 일적구가 움직이는 궤적이 비슷해지고 그리고 만나는 타이밍이 이렇게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스가 잘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적구가 쿠션에서 좀 떨어지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같은 기울기인데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적구를 맞추고 내공을 각도를 만드는 어떤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좀 쉬워졌어요. 두께도 조금 얇게 칠 수가 있겠죠. 그 컨트롤을 한다면 궤적을 바꿔서 키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조금 두께를 빼주고 당점을 내린 다음에 코너 쪽으로 분리를 시켜볼게요. 회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 버리죠. 이런 컨트롤이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통을 했더니 두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공의 기울기가 한 칸 기울기예요. 투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칸 기울기, 뭔가 좀 다르죠. 이런 때는 기울기가 좁은 상황입니다. 일적구를 두툼하게 시원하게만 쳐주면 일적구가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튕겨 나갈 때 내공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키스가 없다는 얘기죠. 두툼하게 시원하게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보세요. 튕겨 나가버리죠. 이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키스 없이 안전하게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도 관통을 딱 해봤더니 두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고 기울기가 근데 세 칸인 기울기입니다. 바라보는 포인트보다 기울기가 커졌어요. 이런 때도 키스가 잘 안 납니다. 내공을 코너로 보내기 위해서 한 반 정도 두께 설정하고 회전 주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키스가 빠져요. 일적구가 반대편 장쿠션으로 이렇게 날라오고 이쪽 공간으로 내공이 싹 빠져나옵니다.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져요. 쳐볼게요.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죠. 그러면 내공은 코너 쪽으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키스가 나는 조건을 이해를 하시겠죠? 일적구를 바라보는 포인트와 내공의 기울기가 동일해지면 키스가 잘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적구가 좀 허공에 떠 있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바라보는 포인트와 다를 때, 뭐 적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겠죠. 이런 때는 다른 모양으로 키스가 다 빠짐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라보는 포인트와 기울기가 동일할 때 키스가 잘 나는데 키스를 뺄 수가 없냐? 뺄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한 두 가지로
쪽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방금 봤던 모양 그 두 가지인데 일적구가 반대편 장쿠션으로 갈 동안 생긴 공간으로 싹 빠져나오는 방법과 반대편 장쿠션 갔다가 다시 돌아갈 때 나오는 그런 두 가지 모양으로 키스가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우리가 유리한 당점이 있을 거예요. 이 당점을 고정하고 칠 겁니다. 보통 회전 다 준다고 뭐 3팁 이렇게 주죠. 그게 아니라 중에서 밑으로 하나 내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갈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죠. 중하단에 약간 원팁 정도의 느낌의 그 당점으로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구간별로 두께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 구간이 있었죠. 첫 번째 포인트의 1기울기, 두 번째 포인트 2기울기, 세 번째 포인트에 3기울기, 네 번째 포인트에 4기울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들의 중간 정도의 지점이 어디죠? 두 번째 포인트 정도 되죠. 요 구간에서 일적구가 있을 때 우리가 한 절반 정도의 두께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절반 정도는 쳐야 지금 코너 쪽으로 원활하게 분리가 되죠. 그럼 일적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내공의 기울기도 같이 좁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코너 쪽으로 가려면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일적구가 이렇게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할 거예요. 뭐 3기울기나 4기울기 그 포인트에 이동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이제는 커지죠. 커진다는 말은 두께가 이제 두꺼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께가 점진적으로 얇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일적구를 맞추고 코너 쪽으로 잘 분리를 시키는 두께를 일단은 설정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배치를 한번 쳐볼게요. 중하단의 원팁 당점의 절반 두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적구가 지나간 사이에 내공이 교차되면서 키스가 빠지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키스를 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보고 익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뭔가 재수로 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점에 지금 정도의 임팩트를 주면 일적구가 반대편 장쿠션으로 오는 동안에 그 공간에서 내공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 중하단 원팁 당점이 왜 유리한지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반 정도의 두께를 쓰면은 일적구가 원쿠션이 나왔고 이쪽 방향으로 올 거예요. 이쪽으로 와야 이쪽 공간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건데 우리가 중하단의 원팁 당점이라는 당점 자체가 일적구의 한 절반 두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분리가 커지겠죠. 분리가 커지고 코너 쪽으로 빨리 갈 겁니다. 그리고 원투 쿠션이 빨리 타는데 원팁 정도의 회전밖에 없죠. 회전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회전 반응보다는 뭔가 쿠션의 반발로 인해서 직선 형태로 내공이 쭉 뽑혀 올라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일적구는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내공은 빠르게 뽑혀 올라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타이밍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키스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쳐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첫 번째 포인트에 한 칸 기울기로 서 있습니다. 이 배치는 아까 두 번째 포인트에 쳤을 때랑 동일한 모양으로 키스가 빠질 거예요. 하지만 두께 설정 자체가 조금은 두꺼워져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지금 좁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는 말고 절반보다 조금만 두껍게 치자라고 해서 시원하게 한번 쳐주시면 일적구가 이쪽으로 오는 동안 내공이 이쪽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갑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내공은 돌아서 원활하게 코너 쪽으로 올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 배치는 3포인트를 바라보는 3칸 기울기로 서 있습니다. 지금 배치가 연습해보면 제일 어려운 배치예요. 키스가 정말 많이 납니다. 빼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의 방법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적구를 절반보다 약간 얇은 두께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약간 내려오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투쿠션 맞고 튕겨 나갈 때 내공이 뒤늦게 빠져나가는 모양으로 키스가 빠질 겁니다. 일단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가까스로 나가죠. 자, 빠지는 모양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키스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스를 멋지게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장에서 연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포인트 바라보는 3기울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절반 정도만 맞춰도 그냥 키스나고 두께를 무조건 절반보다 조금 얇게 맞추면서 당점도 정확하게 쳐야 되고 스트로크까지 잘 들어가야 키스가 좀 빠지는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절반 정도 그냥 대충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당점은 잘 줘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타이밍에 무조건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네 번째 포인트에 4칸 기울기까지 왔습니다. 이 배치도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두께는 세 번째 포인트에 설정했던 두께, 그 감각보다는 약간 더 빼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빠지는 모양은 일적구가 반대편 장쿠션 왔다가 나갈 때 내공이 진행되는 모양으로 빠져야 돼요. 일단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들어가야 키스도 빠지고 득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기울기와 4기울기를 연습하다 보면 정말 키스를 빼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4기울기에서는 또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스트로크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럼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돌리기 형태로 대회전을 돌려버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조금 낮은 당점에 회전력을 주고 일적구를 맞추고 단쿠션 쪽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두께를 좀 쓰고 이런 모양으로 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분리만 시킬 수 있다면 옆 돌리기 대회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배워볼 앞돌리기 대회전은 일적구가 쿠션에 근접해 있다 그랬죠. 그 말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일 때 오늘의 기준을 딱 적용시키면 돼요. 자, 먼저 일적구의 조건입니다. 일적구는 테이블 단 쿠션에 이렇게 근접해 있을 때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근접해 있다는 말은 한 공 1개 정도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 2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명확한 기준점을 잡기는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접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적구를 바라보는 내공은 일단은 좀 억각에 위치해 놓고 연습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당점과 두께를 잡기가 좀 편합니다. 하지만 일자각이나 약간 빗각만 아니면 돼요. 일자각이나 억각일 때는 충분히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두께와 당점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두께는 절반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일적구를 바라보는 내공의 입사각도에 따라서 원활한 분리를 만들기 위해서 절반보다 약간 두꺼워질 수도 얇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두께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당점은 하단에 회전이 있는 당점을 기본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때 회전 양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적구를 바라보는 입사각도에 따라서 회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배치에 따라서 어떤 두께, 어떤 당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쿠션으로 향하는 분리각을 위한 두께 당점 연습은 꼭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스트로크입니다. 우리가 대회전을 칠 거죠. 부드럽게 그냥 굴려주는 스트로크는 절대 안 됩니다. 시원하게 쳐주고 하단의 효과가 1쿠션, 2쿠션 이후 3쿠션을 향할 때까지 쭉 전달이 될 수 있게 시원하게 깊게 찔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대회전이 돌아서 코너로 가는 기준부터 알려드릴 건데 뭐 암기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대로 오늘 다 응용하고 쳐낼 거예요. 자,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일적구가 위치된 데에 프레임 포인트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치되어 있고 포인트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45도 라인을 찾습니다. 우리 45도 라인 찾기 쉬워요. 같은 거리 첫 번째 포인트와 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치면 지금 이게 90도죠. 90도를 반으로 이렇게 쪼개면 이게 45도입니다. 같은 거리의 대각선들이 다 45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와 첫 번째, 두 번째와 두 번째도 45도, 세 번째와 세 번째도 45도, 네 번째와 네 번째도 45도 라인들이 됩니다. 이 45도 라인을 찾았어요. 그 라인에서 무조건 한 칸 앞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사로 오네, 뭐 날로 오네 이렇게 예민하게 칠 필요가 없어요. 요 근처로만 오면 조금 짧게 오면 짧게 도착하고 길게 가면 길게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쳐볼 건데 지금 절반 정도 두께 하단에 원팁 정도 회전의 당점이면 원활하게 이쪽 방향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쳐볼게요. 자, 지금은 살짝 날보다 길게 맞았죠. 그래도 코너 쪽으로 아주 원활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득점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를 향해 약간 입사되는 느낌으로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입사되는 느낌으로 날아갔죠. 그래도 내공이 약간 짧아질 뿐 맞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코너 쪽으로 무조건 잘 가게 돼 있어요.
자, 기준은 매우 간단하죠. 45도에 한 칸 앞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기 보내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기준을 알고 치다 보면 아, 내가 이 배치를 왜 실패했구나, 라인을 잘못 보내서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보낼 수 있을 때는 쉽게 맞춰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다양한 배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구가 위치된 데는 원포인트죠. 여기서 45도면 이렇게 되고 한 칸 앞이면 이쪽 라인이 될 겁니다. 이쪽 근처로 보내주면 대전이 잘 돌아서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일적구가 좀 가깝죠. 절반 두께가 좀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절반보다 두께를 살짝 빼고 하단에 한 투팁 회전으로 이쪽 근처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잘 보냈죠? 그러면 내공이 잘 돌고 코너 쪽으로 잘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맞추죠. 지금은 일적구가 포인트에 없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기서 직관적으로 그냥 45도를 이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으고 여기서 그냥 한 칸 앞, 아, 요쪽 근처가 투 쿠션 지점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요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절반보다 조금 얇아지고 거기에 하단 투팁 정도의 회전 당점까지 주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내공은 원활하게 돌고 코너 쪽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배치도 설계가 매우 간단하죠. 일적구가 위치된 포인트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45도도 여기 세 번째 포인트죠. 여기서 한 칸 앞, 네 번째 포인트 근처로 오면 쉽게 득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반 정도 두께 하단 원팁 당점으로 투쿠션까지 이렇게 끄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오면 내공은 원활하게 돌고 코너 쪽으로 가죠.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도 오늘의 기준점을 가지고 칠 수가 있습니다. 일적구가 지금 코너 근처에 있죠. 지금 일적구가 위치된 데에서 45도 라인을 찾으면 여기보다 조금 못 미치겠네요. 요 정도가 되고 여기서 한 칸 앞을 치게 되면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쪽 근처가 투쿠션 지점이 되겠네요. 지금은 절반 정도 두께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키스가 뭔가 날 것 같죠. 절반보다 두께를 좀 빼주고 회전 당점을 줘서 요쪽으로 보내볼게요. 하단에 한 투팁 당점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럼 내공은 코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은 이 라인이 5&하프 시스템의 20 도착의 라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도 이 기준점만 알면 쉽게 코너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응용을 할 건데 응용할 때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보다 지금 기준을 가지고 응용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오늘의 배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코너로 보낼 때는 어떤 기준이었죠? 45도 라인에서 한 칸 앞을 보냈었죠. 이적구가 이렇게 한 칸 정도 짧아진 거예요. 이럴 때는 45도에 반 칸 앞 기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칸 짧아졌어요. 이때는 그냥 45도로 보내주시면 돼요. 45도 한 칸 앞에서 한 칸 짧아질 때마다 반 칸씩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제가 좀 거의 어렵게 쿠션에 가까이 놓겠습니다. 이러면 45도에 반 칸 앞 기준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겠죠. 45도 라인이 이런 라인이니까 이쪽으로 보내서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절반 정도 두께의 하단 투팁 당점을 이쪽으로 분리시켜 볼게요. 자, 잘 쳤죠? 그러면 내공이 이렇게 돌아서 빨간 공 쪽으로 무조건 갈 겁니다.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정확하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45도에 반 칸 앞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죠. 45도가 이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절반 두께 마찬가지로 하단에 한 투팁 당점으로 보내볼게요. 잘 보냈어요. 그럼 내공이 이렇게 돌아서 빨간 공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 기준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도 이적구의 위치가 45도에서 반 칸 앞 기준에 서 있죠. 그렇다면 45도를 찾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간이에요. 여기서 반 칸 앞이면 여기 세 번째 포인트 근처가 45도 반 칸 앞 기준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각도가 아까는 많이 엇각해서 지금은 약간 오른쪽으로 와 있죠. 두께를 좀 빼겠습니다. 하단 투팁 당점에 두께를 좀 빼서 이쪽으로 분리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내공이 원활하게 잘 돌고 이적구를 향해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 되게 까다로워 보이는 배치죠. 하지만 오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적구 배치는 지금 45도로 분리를 시키면 맞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적구가 원포인트에 있으니까 45도 라인, 이런 라인이죠. 이렇게 오면 빨간 공 안쪽으로 가서 코너를 돌고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절반 정도 두께 하단 투팁 회전으로 시원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코너를 돌죠. 그럼 기가 막히게 기준대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도 오늘의 기준으로 대회전을 한번 짧게 보내볼게요. 물론 다른 프리포도 있긴 해요. 자, 일적구가 위치된 데에서 45도 이렇게 바로 쳤습니다. 그럼 여기가 투 쿠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분리각이 어느 정도 많이 꺾어놔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 회전을 좀 많이 준 채로 절반 두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잘 쳤어요. 그럼 코너 쪽 돌고 우리의 기준대로 도착을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적구가 붙어있을 때 앞돌리기 대회전 치는 요령 이제 가르쳐드릴 건데, 오늘의 배치에도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적구 조건입니다. 일단 일적구는 단쿠션에 딱 붙어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뭐 손가락 하나나 손가락 2개 정도 떨어져 있고 쿠션에 근접한 상황이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이상 떨어져 있으면 쿠션을 향하는 분리각이 일단 있기 때문에 다른 공략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쿠션에 딱 붙어 있거나 거의 근접한 한 손가락 2개 정도, 이런 조건에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공은 일적구와 거리가 멀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일적구와 내공이 이렇게 근접해 있다면 뭐 일적구 두께 컨트롤도 쉽고 당점 선택도 쉽겠죠. 뭐 얇게 치면서 약간 회전 주고 편안하게 그냥 투 쿠션을 향해 보내면 득점이 용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요령이 아니라 일적구와 거리가 멀어서 뭔가 컨트롤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부터 공략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두께입니다. 두께는 절반 두께를 노릴 거예요. 절반 두께 여러분들 많이 공략하시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절반 두께는 무회전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내 큐선이 공의 중심부를 딱 통과해서 이렇게 일자로 쭉 가겠죠? 쭉쭉쭉쭉쭉 가서 일적구의 공 끝을 겨냥하는 이 큐선을 딱 맞춘 상태에서 공을 무회전으로 일자로 쳤을 때 쭉 날라오면 딱 절반이 맞습니다. 그게 절반 두께를 치는 기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당점입니다. 이때 당점은 공의 중심이 중단이죠. 중단 아니고 상단도 아니에요. 중단에서 한 팁 정도 2개 내린 하단 당점을 사용합니다. 이때 왜 하단 당점을 사용하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단 당점을 주면 공의 절반을 맞췄을 때 이쪽으로 다 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절반 정도의 두께에 공이 역회전하면서 굴러오겠죠. 절반 두께를 맞아요. 그러면 바로 쿠션에 맞습니다. 공이 맞음과 동시에 쿠션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회전에 그 회전 인력이 아직 살아남아 있죠. 그러면 공이 옆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역회전을 준 그 큐선의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쿠션에서 끄는 느낌인 거예요. 공이 맞고 끌리는 느낌이 아니라 공이 맞은 다음에 바로 분리가 되고 쿠션에서부터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역회전으로 끌려 나가겠죠. 이렇게 끌려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앞구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스트로크,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단 당점을 주기 때문에 일적구까지 내가 준 당점의 효과가 완벽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자, 너무 약한 힘으로 임팩트를 주면 역으로 구르다가 어느 정도 역회전이 풀리면서 일적구를 맞으면 중단이나 상단의 효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단 효과가 일적구로 전달이 되게끔 임팩트를 확실하게 전달시킬 수 있는 강한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좌우 회전력은 쓰지가 않는 거예요. 손목이 비틀리거나 당점 실수를 방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립을 일부러 힘을 주고 잡습니다. 그립을 힘을 주고 잡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손목을 고정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만 그립을 꽉 잡은 상황에서 임팩트를 딱 하게 되면 손목이 딱 고정이 되면서 정확하게 중단 당점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하단의 당점이 일적구에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게 좀 강하게 쳐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당점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두께의 에러를 조금 하더라도 당점 전달과 스트로크만 확실하게 하면 좀 짧은 형태나 긴 형태로 득점권에 거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션에서 좀 끌어낸다는 느낌으로 당점 전달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확실하게 코너로 가죠. 득점에 성공! 이번에는 1, 2적구가 나란히 한 반 칸 정도 이동했어요. 하지만 1, 2적구가 지금 기울기가 똑같죠, 아까랑. 그러면 똑같은 공략 방법으로 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당점 전달, 쿠션에서 끌리는 느낌이 꼭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동일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도 반 칸이 더 이동했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치면 되겠죠.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하지만 실전에서는 아까처럼 1적구와 내공이 항상 나란히 있지만은 않죠. 1적구와 내공이 기울기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일자일 때는 무회전으로 쳤죠. 1적구가 이쪽으로 기울기가 생겼어요. 기울기 한 칸 정도입니다. 지금 1적구를 향하는 기울기가. 이때는 회전 당점을 원팁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 투팁은 고정이고 거기서 회전 당점만 오른쪽으로 원팁 정도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한 2칸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다 동일한 상태에서 회전 당점만 투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이번에는 한 3칸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회전 당점을 3팁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기울기가 이제는 한 칸 정도 빗각인 상황이에요. 두께 조절에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무회전 하단 투팁에서 두께를 절반보다 얇게 한 3분의 1 정도 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공략을 해도 되고, 절반의 두께가 편하신 분들은 약간의 마이너스 회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 투팁에서 역회전으로 한 반팁 정도 주는 느낌을 가지고 끌어내면 비슷한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적과 내공이 기울기가 한 칸 정도 엇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중하단 투팁에서 회전 당점을 원팁 정도 줘야 되겠죠. 자, 나머지 방법은 다 동일하게 갑니다. 쿠션에서 끌어내는 느낌으로 당점 전달이 중요해요.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엔 기울기가 2칸이기 때문에 회전 당점 투팁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한 3칸 정도 돼요. 그럼 회전 당점을 3팁을 줘야 되겠죠. 나머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한 칸 정도 빗각인 상황입니다. 두께 조절에 자신 있는 분들은 중하단 투팁에 두께를 빼서 한 3분의 1 정도로 공략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두께 공략을 해서 득점에 성공! 아니면 두께 공략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절반 두께를 겨냥을 하고 한 역회전 반팁 정도만 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쳐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평범하게 뒤돌려치기 쳐서 대회전 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내공이 약간 이상하게 서가지고 얇게 치기도 애매하고 그냥 치기에도 애매하고 안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가져왔어요. 자,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코너에서 코너를 회전을 다 주고 치면 반대편 코너로 가게 돼요. 코코코 기준이죠. 그리고 한 칸 정도 길게 출발하면 저기 장쿠션을 한 칸 정도 짧게 보내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칸 길어지면 또 한 칸 정도 올려서 치면 되겠죠. 근데 코너에서 출발할 때보다 이렇게 길어질수록 마지막 도달하는 코너 지점은 조금씩 길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하나씩 쳐볼게요. 먼저 코코코 기준입니다. 회전 다 주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대회전이 돌아서 코너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한 칸 길어진 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힘차게 돌아서 코너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엔 두 칸 길어진 라인에서 출발을 시켜볼게요. 조금 길게 도착은 하겠지만 코너에 있는 공을 맞추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가게 되죠. 이번엔 길게 맞았죠. 자, 여러분들 코너로 가는 기준선 되게 간단하죠. 시스템을 모르는 분은 이런 라인들을 그냥 외워버리면 되고, 이 라인들이 5&1 시스템에서 50에 도착하는 그런 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50각은 대회전이 돌아서 코너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아까 오늘의 배치에서 적용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코너로 가는 기준선들이 표시가 됐죠. 공을 맞춰서 기준선대로 보내려고 보니까 두께가 정말 얇게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살짝 두께를 줍니다. 그렇다고 뭐 두꺼운 두께는 아니겠죠. 한 4분의 1 두께에서 한 20-30% 정도의 좀 얇은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께를 쳐가지고 저기 장쿠션 2포인트 정도로 보낼 겁니다. 기준선보다 한 2칸 정도 가량 더 위를 보내버리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까와 동일한 회전으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선보다 짧은 쪽으로 치기 때문에 무조건 더 짧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바꿀 겁니다. 회전 당점을 바꿀 거예요. 자, 회전 당점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무회전을 줄 겁니다. 회전이 없이 보낼 거예요. 무회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느낌적으로 역회전이 들어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당점을 줄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역회전 당점을 겨냥해서 치는 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리버스 엔드 느낌으로 솟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회전인데 이제는 재회전이 안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 당점을 주고 치시면 돼요. 자, 이 방법은 무회전을 줬죠. 원쿠션까지는 빠르게 보내고 튕겨 나가겠죠? 근데 투쿠션에서 그 무회전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보통의 각도보다 약간 솟구쳐 올라오는 진로를 만들어서 내공을 길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투쿠션에서 진로가 좀 바뀌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득점에 성공! 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정도 있어요. 방금 기준을 한 2포인트 정도 밑을 친다 그랬죠. 근데 약간 앞에 가든 약간 뒤에 오든 거의 상관없이 코너 쪽으로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아서 이렇게 3칸 정도 밑을 쳐버리면 오히려 진로가 엄청 짧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보세요. 회전을 안 줬지만 각도가 하염없이 짧아지죠. 그러면 2포인트 기준에서 약간 길게도 쳐보고 짧게도 쳐봐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짧게 들어갔지만 약간의 무회전이나 느낌 역회전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공이 길게 가죠.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2포인트에 레일 포인트 정도 맞게 좀 길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긴 형태로 가죠. 그래도 코너에 있는 이적구를 맞추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코너로 가는 기준선들을 알고 있죠. 공 옆에서 선을 그으면 이런 기준선이 지금 코너를 향하는 기준선입니다. 내공이 만약에 일자나 약간 엇각이면 보내기가 쉽겠죠. 근데 지금은 공 하나 정도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준선으로 보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요런 때 한 2칸 정도 위를 치면서 무회전을 이용해서 치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3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3번째 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칠게요. 이렇게 치면 투쿠션에서 각도가 딱 서서 코너로 가게 되죠. 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너로 가는 대회전 기준선을 확인해야 되겠죠? 공 옆에서 확인했더니 이런 라인이 됩니다. 근데 내 공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라인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의 방법으로 치면 되겠죠? 두 칸 밑을 치는 겁니다. 4포인트로 아까 연습한 그 당점으로 쳐볼게요. 이렇게 키스도 빠지고 각도도 코너로 가죠. 득점에 성공!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셨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 이 내용까지 딱 아시면 오늘 레슨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배치로 돌아왔습니다. 아까는 일적구가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배치들을 공략을 했었어요. 지금은 일적구가 테이블 중앙까지 갔습니다. 근데 아까의 그 똑같은 기준대로 치게 되면 뭔가 입사각이 달라졌죠. 무회전이나 느낌 역회전으로도 이제는 내 공이 짧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역회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역회전을 투팁 원팁까지는 아니지만 한 반팁 정도의 정확한 역회전 당점을 겨냥을 해주고 쳐주는 게 좋아요. 코너로 가는 기준선보다 두 칸 밑인 투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치되 당점 자체를 역회전 반팁을 정확하게 겨냥을 하고 쳐야 됩니다. 투쿠션에서 역회전 반응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일으키면 내 공을 길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코너로 가고 있죠.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마지막 응용 배치입니다. 지금 코너로 가는 대회전 기준선을 딱 확인했을 때 이런 라인이 되겠네요. 근데 글로 보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일적구가 테이블의 중앙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칸 앞인 세 번째 포인트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쪽 근처에다가 역회전을 확실하게 주고 치면 대회전을 길게 코너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입사 느낌은 너무 이게 분리각이 크죠? 그러니까 레일 포인트나 약간 앞을 보낸다는 느낌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점은 확실한 역회전 반팁을 주는 거예요.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내공 길어지죠? 코너 쪽으로 가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신기하죠?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배치가 안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보통의 하점자분이나 입문자분들은 그냥 옆돌리기 잘 코너에 빠르게 잘 넣으면 나올 것 같아서 많이 치고들 합니다. 이런 배치는 시스템적으로는 안 나오고 감각을 더하고 요령을 더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그걸 공부할게요. 저희 레슨을 잘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코너에서 반대편 코너를 회전 다 주고 치면 대회전이 돌아서 코너로 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명 코코코 기준이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회전을 다 주고 반대편 코너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내 공은 돌아서 코너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코너에서 마주보는 코너에 선을 하나 딱 그어요. 그럼 삼각형 두 개가 나오죠. 그 두 개 중에 위쪽 삼각형에서 출발할 때는 코너로 가기가 아주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코코코 기준보다 길어지는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코너를 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 밑에 쪽 삼각형에서 출발한다면 이제 코코코 기준보다 짧은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코너를 보내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칸 정도 짧게 출발하는 거는 회전을 잘 살리고 코너 깊숙이 반발을 이용해서 친다면 코너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보내주면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죠. 하지만 코너에서 한 두 칸 정도 짧아진다면 제 아무리 코너에 잘 찔러 넣어도 코너 쪽까지 가기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돌면 코너로 가지 못하고 이제 짧아짐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의 배치로 봤을 때 공에 맞는 면에서 코너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지금 두 칸보다 오히려 약간 미세하게 더 짧은 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코너에 아무리 잘 넣어도 방금 시타처럼 다 짧게 빠질 수밖에 없던 거였죠. 그렇다면 옆돌리기 대전을 칠 수가 없냐? 칠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부분을 딱 추가를 시키면 이거 맞춰낼 수가 있어요. 그 감각적인 부분은 당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회전 많이 주고 옆단 3팁으로 코너를 아까 보냈었죠. 그게 아니라 역회전 상단 마이너스 1팁이나 한 1팁 반 정도로 내공을 이렇게 변질시키면서 감각적인 요소를 추가시키면 맞출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일단 쳐볼 테니까 형태를 잘 봐주세요. 자, 뭔가가 좀 바뀌면서 코너로 잘 갑니다. 득점에 성공!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적립하는 것보다는 공의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실전에서 득점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자, 어떤 원리냐 하면 저희가 역회전 상단에 원팁 정도의 회전을 저는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투 쿠션의 역회전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뭔가 마이너스 회전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단 회전의 역회전을 줬죠. 원투 쿠션이 빠르게 탈 거예요. 역회전이 여기서 쓰는데 약간 도움은 줍니다. 하지만 각도의 큰 변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단력이 원투 쿠션에 살아남아서 역회전에 도움도 받고 계속 앞쪽으로 큐선 방향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역회전 상단 원팁을 주고 원투 쿠션을 빨리 태우고 내가 공을 확실히 밀어치는 느낌을 가져줘야 원투 쿠션 이후에 내 공이 변질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스트로크가 아주 중요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큐 스피드는 빨라야 됩니다. 상단 회전을 주기 때문에 브릿지를 높게 세우고 큐를 수평으로 딱 만든 다음에 백스윙을 길게 빼고 팔로우도 아주 깊게 쫙 들어가줘야 되겠죠. 빠른 큐 스피드로. 그리고 원투 쿠션 이후에 내공이 변질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 쓰리 쿠션을 향할 때 변질이 일어나는 것까지 확인하고 자세를 풀지 말고 딱 일어나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내공의 변질이 일어나면서 각도를 길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멋지게 득점에 성공! 제가 다시 한번 쳐볼 건데 원투 쿠션 이후에 내공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유심히 한번 잘 봐주십시오. 자, 내공이 길게 잘 갔죠? 이러면 코너로 안정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이런 배치의 형태도 여러분들이 속아서 옆돌리기를 코너 깊숙이 넣어서 짧게 많이 빼뜨리는 그런 배치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짧게 잘 빠져버리는 배치죠. 자, 이렇게 옆돌리기 대회전이 짧게 빠지는구나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역회전 상단 회전을 이용한 오늘의 요령을 가지고 길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감각적인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멋지게 길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길게 맞아버리네요. 득점에 성공!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일적구 위치는 오늘의 조건 안에 있죠. 그렇다면 회전 주고 안 나오니까 역회전 주면 이게 배치가 해결이 되냐? 이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일적구를 맞추고 코너로 가는 기울기가 지금 45도가 안 되죠. 45도가 안 되는 입사에서는 역회전을 주면 오히려 더 짧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적구의 위치가 오늘의 조건 안에 있고 코너 쪽으로 가는 기울기가 45도 이상일 때만 역회전 상단을 이용해서 길게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 배치는 되려 짧게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절대 길어지지가 않고 그냥 짧아져 버리죠. 입사각이 없기 때문입니다.